반갑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게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이죠. 이때 A가 의미하는 것이 첫째 항이라는 것. 첫째 항 보통 A1이라고 쓰죠. 그 다음에 D가 의미하는 것이 공차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 등차 수열의 마치 명함과도 같은 역할이라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라서 이 식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9,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첫째 항이 9, 그리고 공차가 -5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다 외우고 있죠. 얘는 a 플러스 n-1d 인데 여기에 a가 현재 9, d가 현재 -5다. 따라서 이제 a에다가 9, d에다가 -5를 대입만 하면 되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9 더하기 n-1 그리고 이 자리에 -5만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것이 여기에 -5를 대입할 때 괄호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치 n-1에서 5를 빼는 것과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빼는 게 아니라 n-1과 -5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곱할 때는 마이너스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괄호를 하고 두 개를 곱한다라는 거 확실하게 표시해 주는 게 계산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면 -5n 플러스 5에다가 앞에 9가 있으니까 9 마저 더해주면은 일반항은 -5n 플러스 14가 되죠. 따라서 첫 번째 문제의 일반항은 -5n 플러스 14 이렇게 적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면 그래야 n번째 항이 -5n 플러스 14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이 an이라는 기호도 같이 적어주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모든 등차 수열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처음에 들어갈 때 얘기했지만은 모든 등차 수열은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이 나와야 됩니다. 모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래서 본인의 답을 잘 구하고 나서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지 잘 이제 보셔야 됩니다. 물론 공차가 0이면 이 부분이 0이 되어서 상수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식 이하, 그러니까 1차식이거나 아니면은 상수항 이렇게 나온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냥 간단하게 답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첫째 항이 -3 그리고 공차가 2라고 하니까 첫째 항이 -3 공차가 2다 이렇게 a와 d의 값을 적어주고 일반항을 구하면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되죠. 그래서 -3 플러스 n-1 곱하기 2 쭉 전개해주면 2n-5 따라서 an은 2n-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조금 더 능숙하게 풀 때에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자세히 보시면 이거를 전개를 하면 전개하면은 dn 플러스 a-d가 됩니다. 맞죠? dn 플러스 a-d 되죠. 근데 a-d는 여기 보세요. a-d가 모두 숫자가 됐죠. 그래서 a-d는 숫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은 뭐 빼기 뭐 꼴로 적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수꼴로 적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는 일반항은 그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제 여기 n에 관한 1차식에다가 여기 n의 개수가 뭐예요? 공차. n에 관한 1차식은 1차식인데 n 앞에 있는 저기 개수가 공차가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자, 우리는 여기서 일반항식을 이렇게 적지 않고 바로 그냥 공차 곱하기 n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공차가 2니까 이 일반항은 2n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n 플러스 뭐시기 이게 답인데 첫째 항이 뭐라고 했어요? -3이라고 했죠.
그 첫째 항은 여기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죠. 따라서 하트 모양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마이너스 5가 들어간다. 이 정도는 암산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그냥 답을 간단하게 적어도 됩니다. 답이 똑같이 나오죠.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앞으로 등차 수열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를 보면은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법은 공차가 2네. 그러면 2n 플러스 뭐시기인데 여기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되네. 따라서 답은 2n-5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등차 수열의 합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 합 공식은 두 가지가 있었고 그 공식이 모두 조금 어려워서 공식을 기억하는 거, 암기하는 거 꼭 신경을 쓰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이 A이고 자, 첫째 항이 A인 등차 수열의 이제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 두 가지가 있었다. 복습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경우는 자, n번째 항까지의 합은 참고로 이 기호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합니다.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두 가지 공식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언제 쓰는 거다. 마지막 항, 즉 n번째 항이 주어졌을 때 쓰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처음 항이 뭐고 마지막 항이 뭔지 아는 상태에서 쓰는 공식인 거죠. 이거는 뭐더라?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공식이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언제 쓰는 거더라? 맨 끝에 마지막 항이 뭔지는 모르지만 공차를 알 때. 자, 공차를 알 때 쓰는 공식이죠. 이거는 조금 복잡했죠. 2분의 n까지는 위에 공식하고 똑같은데 근데 이제 요 괄호 안에 부분이 달랐죠. 뭐였냐면은 여기 n번째 항이 사실은 마지막 항이 사실은 n번째 항이라서 a 플러스 n-1d와 같다라는 거를 이용한 공식이죠. 이 L 자리에다가 a 플러스 n-1d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n-1d가 되죠. 그렇게 해서 나온 요 두 번째 공식. 그래서 첫 번째 공식과 두 번째 공식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12이고 그 다음에 10번째 항까지 구하라고 했는데 10번째 항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뭘 알 수 있냐면은 요렇게 첫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7을 뺐으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첫째 항과 공차를 알 때 쓰는 공식인 두 번째 공식을 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한꺼번에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공식을 써야겠네 하면은 그 공식을 일단 적고 보세요. 일단 그 공식을 적으세요. 2분의 n 괄호 열고 2a 플러스 n-1d 적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뭘 대입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를 하는 겁니다. a에다가는 12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차에다가는 마이너스 7을 넣어야 되고 이제 n은 항의 개수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내가 구하는 거는 첫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의 합, 즉 n이 10인 상황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나는 지금 10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 세 개를 다 집어넣으면 이것도 한꺼번에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대입한 걸 적으세요. 2분의 10 괄호 열고 2a면은 2 곱하기 10이니까 24죠. 플러스 n-1 n-1이면 10-1이니까 9죠. 곱하기 d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곱할 때는 항상 괄호 쳐주고 그런 다음에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잘 못하는 친구들 보면 처음부터 공식도 쓰기도 전에 계산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어렵습니다.
자, 2분의 10 괄호 열고 24 마이너스 63이니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 곱하기 39니까 마이너스 19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두 번째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1, 5, 9 이렇게 나아가는 등차 수열인데 역시 첫째 항이 A, 그 다음에 공차가 4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도 두 번째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n 괄호 열고 2a 플러스 n-1d 에다가 첫째 항이 현재 마이너스 7, 공차가 4, 그리고 n이 10인 상황이니까 다 대입을 하면 2분의 10 괄호 열고 마이너스 14 플러스 9 곱하기 4 되겠죠. 자, 괄호 안에 계산해주면 36 마이너스 14니까 따라서 계산하면은 110이 되겠죠. 쌤이 일일이 계산하는 걸 다 보여줬는데 실제 시험 때 나와야 되는 계산 정확도, 계산 숙련도, 계산 속도, 실제 시험 때 이 정도가 나와야 된다 보여주려고 일부러 끝까지 좀 계산을 다 암산하지 않고 해봤습니다. 자, 3번 문제. 이번엔 등차 수열이 아니라 등비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등비 수열이라는 것은 어떤 첫째 항이 있을 때 계속 일정한 수씩 곱해 나가는 수열을 말하죠.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r을 곱하면은 ar이 될 거고, 세 번째 항은 여기다가 r을 한 번 또 곱했으니까 ar 제곱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수열이라서 마지막에 n번째에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봤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일반항이 이렇게 된다는 거. 첫째 항에는 공비가 하나도 없고, 두 번째 항에는 공비가 하나 있고, 세 번째 항에는 공비가 2개 있고, 네 번째 항에는 공비가 3개 있고,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파악해 나갔을 때 n번째 항에는 공비가 n-1개 곱해져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다 알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즉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거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때 a는 첫째 항을 말하는 거고 r은 공비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등차 수열 일반항만큼이나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첫째 항은 7, 공비가 3, 30 곱해 나가는 수열이죠. 따라서 일반항은 즉 ar의 n-1제곱, 얘는 a에다가 7, r에다가 3 대입을 하면 7 곱하기 3의 n-1이 되니까 따라서 일반항은 7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적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은 살짝 선생님이 문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5라고 되어 있는데 8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답이 아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8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면 일단 등비수열의 일반항식에 대입을 하면은, 쏙 대입을 하면은 8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같으면은 이제 얘가 그대로 정답인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7이랑 3이랑 계산이 불가능한 거지만 지금 보면은 이 8과 2분의 1은 밑이 같은 수예요. 둘 다 밑이 2인 거듭제곱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8도 2의 몇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2분의 1도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단히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밑을 통일을 해주면은 8은 2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여기에 전체 n-1제곱을 한, 여기서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저번 시험 범위에서 배웠던 지수법칙,
따르면은 아마 이게 교과서 28쪽인가 싶은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선생님 지금 기억나는 페이지가 이거 같아서 자 어쨌든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밑이 같은 두 수를 곱했을 때에는 지수끼리 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을 하면은 지수끼리 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치수법칙에 의해서 두 개를 곱하면은 2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앞에 2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지수끼리 더하면은 마이너스 n 플러스 4제곱 요렇게까지 적어야 정답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첫째 항과 공비가 서로 밑이 같은 수의 경우에는 더 간단히 하는 과정에서 치수법칙이 쓰인다 하는 것까지 복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문제이고 교과서 131쪽에 등비수열 합 공식이 있으니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등비수열의 합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죠. 첫 번째 공비가 즉 이제 일정하게 곱하는 그 수가 1이 아닌 경우와 그리고 1인 경우로 나누어서 공식을 적용을 할 수 있었죠. 자, 첫 번째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은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식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제 첫 번째 공식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은 여기 전체에다가 아래 위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얻은 공식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공식에다가 아래 위로 분모와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분모는 1 마이너스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a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n제곱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같은 공식인데 이렇게 두 가지 공식으로 씁니다. 보통은. 자, 첫 번째는 언제 쓰는 공식이더라? 요 분모가 0이 되는, 0보다 크게 되는, 즉 r이 공비가 1보다 클 때 쓰는 공식이 첫 번째 공식이 되겠고 다음 두 번째 공식은 언제? 공비가 1보다 작아서 얘가 0보다 커지게 되는 1보다 이제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그때 쓰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예 이제 큰 케이스 두 번째 경우에는 아예 공비가 1인 경우. 자, 공비가 1인 경우는 수열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첫째 항에다가 계속 1씩 곱해 나가는 거. 공비가 1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항도 A, 세 번째 항도 A, 네 번째 항도 A, n번째 항도 A가 되겠죠.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n번째 항까지의 합은 그냥 A가 n개 있습니다. 즉 n 곱하기 A가 되겠죠. 아주 간단한 경우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언제 무슨 공식을 쓰더라. 이거 잘 복습을 해 두시고 그리고 공식이 복잡하니까 당연히 외우는 것도 신경을 쓰고 해서 왼쪽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등비수열 합공식을 쓸 때에는 첫째 항 그리고 공비 지금 50 곱해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n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n이 의미하는 것은 항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현재 항의 개수 내가 더해야 되는 것들은 총 10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 R, N의 값을 딱 구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A는 2, 공비는 5, 항의 개수 N은 10인 상태이므로 내가 구하는 등비수열의 합은, 즉 10번째 항까지의 합은 자, 이것도 처음부터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5-1 이렇게 적지 말고 일단 공식을 쓰세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선생님이 왜 이게 아니라 이걸 썼어요? 현재 공비가 어떻기 때문에 1보다 크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차곡차곡 대입을 하는 겁니다. 5-1분의 2 괄호 열고 5의 10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4분의 2로 시작하니까 약분해주면은 이제 2분의 하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약분하면은 2분의 1로 날라가죠. 그래서 요렇게 5의 10제곱까지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렇게 남겨두면은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그냥 정답이 됩니다.
자, 2번도 반드시 스스로 해보시는데 뭐 영상 멈추고 이 정도는 그냥 스스로 해보세요. 위에서 푼 것과 문제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면 첫째 항은 4. 그 다음에 얼마 곱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첫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현재 n이 10인 거 앞에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합의 공식을 적으면은 지금은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이 공식을 쓸 건데 다 대입을 하면은 1-3분의 1 분의 4 곱하기 1-3분의 1의 전체 10제곱. 여기는 중괄호 해야 되지만 뭐 계산하다 보면 소괄호가 되어도 답에는 지장이 없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만 하면 됩니다. 은근히 선생님이 보기에 학생들이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있는 거 처리하는 걸 좀 어려워하길래 찬찬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모는 지금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가 되죠. 그리고 요만큼은 그냥 음수에 10제곱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9가 날라가서 그냥 3분의 1의 10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있는 거 처리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를 그냥 1분의 4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자 분모에 있는 거 분자끼리 약분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분모는 보세요. 여기서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을 할 수 있고 다음 다 약분하고 나서는 안에 있는 거 곱하기 분의 바깥에 있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은 1이고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은 3이니까 그 요 숫자는 간단히 하면 그냥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간단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1-3의 10제곱분의 1만 남죠. 전개해주면 3-3의 9승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더 간단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제 답이 되겠죠. 항상 문제 풀고 나면 어디까지가 어려웠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이 공식 이렇게 적는 것까지는 잘했을 텐데 오히려 얘를 간단히 하는 데서 조금 버벅버벅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는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는 번분수 형태가 많이 등장하니까 번분수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 많이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상으로 4번까지 풀이를 마쳤고 5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